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뇌동매매 추격 매수를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겠죠. 이 뇌동매매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낭패를 보고 후회를 하신 적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여러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그 영상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이 뇌동매매를 하지 마라 계속해서 권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이 고쳐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뇌동매매 추격 매수를 떨쳐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 글이나 댓글로만 봐도 오늘도 뇌동매매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 뇌동매매 추격 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형태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격도라는 것이죠. 여기 노란색 20일 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죠. 주가와 이렇게 거리가 멀면 다시 20선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도 보시면 멀어졌다가 좁아지고 멀어졌다가 20선까지 줄어들고 여기도 멀어졌다가 줄어들고 멀어졌다 줄어들고 멀어졌다 줄어들고 주가가 상승 뒤에는 조정 이것이 무조건 온다는 것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고 싶은 이유는 더 올라갈까봐 그런 것이죠. 나만 놔두고 올라갈까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이격도를 설명을 하고 여기서 사면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려도 그것을 단번에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결과 시각적으로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조지표를 하나 사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보조지표를 100%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를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상 본인이 마인드 관리, 차트 관리가 되시면 사실 보조지표가 필요 없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라면 보조지표로 말 그대로 보조 정도만 우리가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보조지표는 RSI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우선 이것을 적용을 시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스윙 매매부터 분봉에서도 단타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 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어느 매매를 하시던 간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단지 비싸다는 것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시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여기 차트에서 추가하는 방법은 우측 클릭을 하고 여기 지표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차트 왼쪽 맨 위로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주라는 글자 왼쪽에 이것을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RSI라고 치셔도 되고 이렇게 치시면 기라고 나오고 RSI 이 부분입니다. 또는 위쪽에 폴더에 모멘텀 지표 쪽에서 아래쪽으로 RSI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RSI 보조지표가 표시가 됩니다. 요것을 위쪽으로 좀 올려볼게요. 올릴 때는 여기 여백을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SI라는 보조지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이것을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가 전일 가격에 비해서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것이 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가의 하락과 상승 이것들을 평균을 낸 것이 이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이 올라간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점점 과매수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RSI에서 중요한 수치는 기본적으로는 30과 70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수치고 공격적으로는 20과 80도 응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수치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30과 70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아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죠. 자, 뇌동매매를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리신 분들은 이런 지표 자체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20선과 위에 있구나. 그러면 내려오면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사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쪽에 RSI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선이 70선입니다. 여기 70. 이 70으로 올라갔을 때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7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바로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매수세가 너무 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항상 이 지그재그라는 것을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이 지그재그의 끝쪽으로 다 와 가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 바로 내려갈지 하루 뒤에 내려갈지 5일 뒤에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려가기 직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RSI도 내려오면서 주가도 결국에는 내려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 근방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RSI 70 이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사고 싶어도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 이 다음을 여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려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꽤 많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을 주죠. 조정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더 갈 것 같아도 이것을 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단기간에 급등을 바라더라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 70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격도가 줄어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 이 단기간의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죠. 여기서 산 사람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도 본전이잖아요, 그죠? 또는 내려왔을 때 손절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참았다가 이것이 70 이하로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또 수익인 것이고, 같은 종목을 사도 어느 위치에서 샀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의 위치입니다. 매수의 위치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동매매로 여기서 사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분봉 차트입니다. EID라는 종목인데요. 당일 아침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RSI가 70 이상으로 과매수 구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 이하로 과매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과매도 구간 이후에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흘러가지고 여기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때 또 과매수 구간,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조정 구간, 또 시간이 지나서 상승을 하면서 또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갈지 여기까지 올라갈지 여기서 바로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여기서 계속해서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 여기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물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감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에 베팅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조정이 나오죠. 이렇게 RSI가 70 이하로 내려와서 차트상에서도 이평선까지 역도를 줄이고, 차라리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또 과매수 다음에는 하락. 자, 그러니까 과매수 전에 매수를 해서 과매수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상승을 해서 과매수 때 내가 포착을 했으면 과매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앞뒤 두 개가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30 근방까지 또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과매수 구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죠? 과매수 다음에는 다시 하락, 그리고 마지막에 과매수 다음에 다시 하락입니다. 중기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종목을 가져갈 건데 위쪽에서 사면 안 되겠죠. 지금은 주봉 차트입니다. SK텔레콤이고요.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지금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RSI 중심은 50 이하로 이렇게 내려와서 30 가까이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많이 상승해서 70 근방까지 갔을 때 또 다시 내려오고요. 이것을 또 월봉으로 활용해도 되겠죠. SK텔레콤의 월봉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월봉상에서 70 이상으로 과매수 구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죠. 이렇게 50을 중심에 두고 50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해야 중장기 투자는 승산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이 RSI라는 지표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고, 자, 이것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IA라는 종목이고 일봉 차트입니다. CC 처음 올라왔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 상승을 해주죠. 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00% 신뢰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보조로 생각을 한다. 지금이 위쪽이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로 보자면 이렇게 70과 가까워졌을 때는 내려가는 경우가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를 제외한 그 다음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확률상은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를 해두고 여기 사서 여기 올라가는 것은 이제 결과론적인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경험이 쌓이고 고수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RSI가 내려오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격도도 20선과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노리는 것이 더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과 80은 저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매도를 더 적극적으로 전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 80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0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이것과 50과 RSI를 활용해서 매수에 접목시키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집중력도 이제 저하가 될 것이니까요. 여기서 빨리 마무리 짓고 뇌동매매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보조지표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이 RSI도 보조지표입니다. 보조로 사용하자 이 개념을 함께 가져가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